다음 차례는 안드레니 백작과 백작 부인이었다. 하지만 백작 혼자 식당차로 들어왔다. 직접 만나본 백작은 준수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180m가 넘는 키에 엉덩이가 날씬하고 어깨가 넓었다. 잘 재단한 영국제 트위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긴 콧수염이나 광대뼈의 선만 아니었다면 영국인으로 여길만 했다. 무슨 일입니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로선 모든 승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자느라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인상이 좋지 않은 덩치 큰 미국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 탁자에 앉아 있었지요. 백작이 고개짓으로 라체과 맥퀸이 앉았던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씀은 맞지만 내 말은 살해된 남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백작은 푸아로의 질문에 완전히 어이없는 표정이 되었다. 아니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이라면 여권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권에는 라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죠. 그는 카세트라는 남자로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어린이 유괴 사건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푸아로는 말을 하면서 백작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백작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눈을 약간 크게 떴을 뿐이었다. 아, 그런 거라면 사건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겠군요. 미국은 참 별난 나라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 정도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암스트롱 집안을 알고 계시겠군요. 암스트롱? 암스트롱이라. 기억하기 어렵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에서 내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백작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언제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에르킬 푸아로의 눈이 도면을 슬쩍 훔쳐보았다. 안드레니 백작과 백작 부인은 인접한 12호실과 13호실을 쓰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차장에게 한쪽 방의 잠자리를 준비해 놓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온 후에는 다른 쪽 방에 잠시 앉아 있었지요. 그게 몇 호실이었습니까? 13호실입니다. 우린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차장이 내 방에 잠자리를 준비해 준 다음 11시쯤 아내가 자러 갔고 나도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기차가 정지한 걸 알아차렸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몰랐습니다. 부인은요? 백작이 미소를 지었다. 아내는 기차 여행을 할 때면 항상 수면제를 먹습니다. 어제도 언제나처럼 트리오나를 먹었습니다. 안드레나 백작이 잠시 말을 멈췄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푸아로가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안드레 백작. 형식적인 일이지만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겠습니까? 백작이 천천히 이름과 주소를 썼다. 내가 직접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 영지 철자법은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백작은 푸아로에게 종이를 넘겨주고 일어섰다. 아내를 불러올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 이상으로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푸아로의 눈이 조금 빛을 발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도 아내분과 한마디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백작의 목소리가 위험 있는 투로 울렸다. 푸아로는 점잖게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형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일이라서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백작이 마지못해 말했다. 그는 외국식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식당차를 나갔다. 푸아로가 여권을 집어들었다. 백작이 이름과 자기가 쓰여 있었다. 푸아로는 계속 읽어나갔다. 아내 동반, 세례명 알레나 마리아. 결혼 전 이름은 골든버그, 나이 20세. 부주의한 공무원이 실수인지 기름 얼룩이 져 있었다. 외교관 여권이군요. 실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인과 관련되어 있을 리 없을 테니까. 요령 있게 할 테니 걱정 말아요. 그저 형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식당차 안으로 들어오자 푸아로는 말을 멈췄다. 수줍어하는 그녀의 모습은 꽤 매혹적이었다. 절 만나고 싶어 하셨다고요? 형식적인 일을 뿐입니다, 백작 부인. 푸아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어젯밤에 이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보거나 들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 잠들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옆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옆방을 쓰는 미국 부인이 신경석 발작을 일으켜서 차장을 부르기 위해 벨을 눌렀는데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전 수면제를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부인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군요. 그러자 백작 부인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적혀있는 결혼 전 이름, 나이 등이 정확한 겁니까? 정확해요. 그럼 여기에 서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우아한 필체로 재빨리 서명했다. 엘레나 안드레니. 남편분을 따라 미국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부인?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는걸요. 백작 부인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분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백작 부인이 돌아서려던 자세 그대로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예, 파이프 담배입니까? 아니요. 그냥 담배나 시가를 피워요.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푸아로를 바라보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아몬드형의 검은 눈은 사랑스러웠고 아주 길고 검은 속 눈썹은 희고 섬세한 뺨을 쓸어내릴 듯했다. 외국의 유행을 따른 듯한 진한 붉은색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이것은 이국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부인, 탐정은 별걸 다 물어본답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잠옷 색깔 같은 것 말입니다. 그녀는 푸아로를 빤히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노란색 시폰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하답니다, 부인. 백작 부인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그럼 정말 탐정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유고슬라비아를 지나갈 때는 기차에 탐정이 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전 유고슬라비아 탐정이 아닙니다. 국제 탐정입니다. 국제연맹 소속이세요? 저는 세계에 속해 있답니다, 부인. 푸아로가 영국 배우처럼 대답했다. 베겐은 런던에서 일을 하지요. 영어를 하실 줄 아십니까? 푸아로는 마지막 말을 영어로 물었다. 조금 할 수 있는데요. 백작 부인이 매력적인 악센트로 대답했다. 푸아로가 다시 한번 인사했다. 더 이상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귀찮지는 않으셨죠? 백작 부인은 미소를 머금고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인 다음 떠났다. 사랑스런 여자로군요. 부쿠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요. 저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이제 이탈리아인을 만나볼까요? 푸아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헝가리 외교관 여권에 묻어있는 기름 얼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